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박입니다. 수없이 칠하고 칠하며 쌓인 형태와 색, 들인 정성만큼 발현되는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오칠인데요. 그런 오칠에서 새로움을 찾으려 고민을 거듭하는 작가가 우리 지역 논산에 있습니다.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잎과 꽃은 현대에 두며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그의 작품 속으로 예술여행 떠나보실까요? 이 오칠이란 도료가 신이 인간에게 준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현대 어떤 도료보다도 우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통, 그리고 예술품, 또 실생활 공예품까지 다양하게 오칠이 쓰여지죠. 그런데 이 문화를 지키는 건 원형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만이 아닌 전통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일, 또 미래로 전달되는 일, 그런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막 가슴이 떨리고 벅찹니다. 아침을 깨우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음악과 커피 향은 이 공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침 풍경. 소리가 공간을 채우는 사이 커피를 따라 깊이 침잠합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요. 커피를 내릴 때 항상 듣는 음악이 있어요. 자클린의 눈물이라는 곡이에요. 1시간짜리 곡인데 이 곡을 들으면서 비운다라고 해야 되나요? 무심의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마음 정리를 좀 합니다. 오롯이 맑은 정신으로, 그 다음에 좋은 그 신체 컨디션으로 작품에 집중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다듬는 거죠.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첼리스트의 일생이 담긴 자클린의 눈물. 이 곡으로 예술의 희로애락을 마음에 새깁니다. 작가의 일상은 지루할 만큼 반복적입니다. 매일 아침 오칠 재료를 준비하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칠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건데요. 오칠을 확인할 때 이렇게 저어서 들어봤을 때 끊기지 않고 쫙 올라가고 이제 끊어질 때 탁 타고 올라가는 이 칠이 그 좋은 칠의 하나의 조건이고요. 백색에서 펼쳐놓고 공기와 접했을 때 이 색이 빨리 변하는 그런 칠이 그 좋은 칠의 또 하나의 조건이고요. 어떤 작품을 할 때 재료의 성질, 재료의 본질을 알고 작품을 하는 것이 그 작품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가에게 재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오칠 정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자연에서 채취한 오칠에 불순물을 거르고 수분을 증발시켜 재료로 가공하는 작업입니다. 정제 재료를 넣어 용도에 맞게 농도와 투명도, 색상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계량식 방법이 생겨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색을 넣는 작업을 시작해야겠죠. 지금 색칠을 만들려고 그래요. 붉은색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정제된 오칠에 붉은색 알료를 섞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오칠이 60%, 이 알료가 40%가 되게 해서 잘 섞어서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정제된 칠에 알료를 넣고 칠을 으깨며 알료가 잘 섞이도록 밀어내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밀 때까지 동원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고른 채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칠과 알료가 완전히 쪼개져서
한 몸이 되게, 알류와 오칠이 한 몸이 되게. 그래서 이 칠의 입자가 아주 고와질수록 그 좋은 칠이 돼요. 그리고 좋은 색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하루 종일 했어요. 이렇게. 처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세월이 벌써 수십 년. 이 고된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어려서 입문을 해서 공부를 쭉 하다가 30세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해서 이제 공예상품으로 창업을 했는데요. 그 만든 공예상품이 꽤 인기가 많았어요. 처음부터 예술작품을 만들어 왔던 건 아닙니다. 30대 시절은 생활공예품으로서의 오칠공예로 채워졌습니다. 부와 명예, 모든 걸 얻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이제 화려한 삶인데 저는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공예상품 하다 삶을 끝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공예상품 하던 건 정리하고 스승님 문화에 들어서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했죠. 40이 되던 해 모든 걸 접고 다시 스승을 찾았습니다. 꼬박 10년,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며 손끝의 감각을 지켜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작품 세계관이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7장 보유자로 지정되며 전통의 명맥을 잇고 전 세계에 우리 오칠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롯이 예술에만 몰두한 지 20여 년. 하지만 지금도 문 작가의 작업은 늘 더디고 고된 일입니다. 이제 한 번 작업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건조실에서 24시간을 말린 다음에 다시 사포를 해서 또 칠하기를 그 최소 20번 이상 작업해야 되는데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더 작업을 해야 돼요. 유독 그 작업을 더 길게 하는 이유는 항시 작업을 시작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한 생을 던져서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언가 결과물을 세상에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 사용한 시간이나 재료가 내 정신과 만나서 오롯이 세상에 좀 남겨질 만한 작품이 되느냐. 예, 그게 고려의 대상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초 문을 연 문재필 작가의 새 갤러리입니다. 작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칠화와 조형, 설치 미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오칠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전통의 답습이 아닌 재창조를 화두에 두고 작업해온 그의 작품 세상이 이곳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수개월에 걸쳐 작업한 칠화 작품이 세상과 소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하수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하늘에도 강이 흐르고 있다. 그 강이 은하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한 겁니다. 이 작품은 그 지구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 아름다운 지구, 그리고 이 위대한 지구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지구를 해치는 행위를 숱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를 해치는 행위는 어머니를 해치는 행위와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 인류들이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 작품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곳은 공간 전체가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우주 공간을 연상케 하는 이 작품은 꼬박 3년에 걸쳐 완성한 설치 미술 작품입니다. 보이는 각도에 따라 빛과 색이 달라지는 오묘한 공간. 처음엔 낯설고 두렵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평안한 마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나니까 전시라든가 일상 경제활동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때 이 시기를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시기가 내가 점 하나 찍어 놓을 시기다. 3년 동안 일체 경제활동 또 이런 그 사회활동을 끊고 작품에 몰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꼬박 3년이 걸린 작품이고요. 홀로 가는 길, 궁극에 이르는 길, 우주라는 그 긴 제목을 가졌는데요. 그 나의 길을 가는 순간은 홀로 가는 길이죠. 길이 없는 길이에요. 내가 가서 그 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서 보면 궁극에 이르르고 궁극에 이르를 때쯤 우주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공간엔 하나 둘 그 매력을 느끼고 싶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좀 부도덕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 오칠하면 저희 어렸을 때 옷그릇 아니면 장롱 그런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이 그림에 이렇게 함께 이걸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저는 놀랬고요. 또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색채나 이런 게 일반 그냥 그림하고는 좀 다른 느낌? 이런 빛깔이나 계속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 그림이 굉장히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나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 혼자 보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장 보유자가 된 이후엔 제자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승에서 제자에게 전수될 때 긴 역사를 가진 전통도 지속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파서 드러내는 이유가 있으세요? 불빛 안 없는 깊은 동굴은 오직 블랙밖에 없잖아. 색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색이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이 블랙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이 화이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치, 오히려 블랙을 말할 수 있는 거지. 자, 커피 한잔 하고 하자. 오늘 함께한 제자와는 조금 특별한 사이입니다. 오늘 아빠가 좋아하는 날씨다. 아까 엊그저께는 뭐 했어? 아빠? 풍랑주의보 내렸었어. 근데 뭐 했었겠네, 바다. 풍랑주의보 내려서 일부러 바다로 간 거야. 큰딸이고 제자이고 제 밑에서 9년 동안 내 작업을 배우고 있는 전수자이기도 하면서 이 미술관 그리고 밖에서 전시하거나 이런 그 공방 운영을 하고 있는 또 경영자이기도 해요. 4명의 딸을 둔 다복한 가정. 각기 다른 꿈을 꾸던 첫째와 둘째가 전통을 이어보고 싶다며 오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통해서였을까요? 두 딸에겐 재능도 있었습니다. 되게 엄청나게 말 많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업할 때도 얘기를 계속하고 집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도 결국에는
이 작품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공과 사를 구분하려고 해도 정말 구분이 좀 안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 작품에 어떤 철학이 담길 건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또 보고 느낀 걸 서로 그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이어지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교육법이 아닌가. 중구난방이 생각이 되겠지. 작가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전통 계승. 두 딸 덕분에 불모지 같았던 이곳에서 이어온 수십 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방금 그 작가님이 얘기하신 거에서 또 떠올렸어요. 반복된 일상처럼 또다시 오칠을 시작하는 작가. 우연보다는 각고의 노력으로 필연의 작품을 추구하고 싶다는 문제필 작가의 작품이 또 한 번 시간이라는 견고한 옷을 입습니다. 시간을 쌓아간다라는 그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작업은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닌 매 시간들이 이 작업에 쌓이는 거고요. 또 시간과 더불어서 제 생각도 쌓이는 거고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일, 천년의 빛이 주는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는 일, 이것이 바로 작가의 소명이자 삶의 이유입니다. 45년 오직 한 길만을 걸어온 작가의 고집어린 세월과 그 시간이 빚어낸 겹의 미학, 오칠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작가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갤러리는 원하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해서 오칠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하니 논산 여행에 예술 여행까지 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